지금 6가지를 다 믿으면요. 거의 다 믿으면 5천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그 이상도 가범직합니다. 유망하다 보시는 종목들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명하죠. 그다음 아주 유명하죠. 두 개가 가장 유명하고요. 자, 지금 장을 중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4,700도 뭐 장 마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700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1월 중순인데 현재 한국, 미국 증시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요즘에 어떤 섹터들이 좀 오르고 어떤 섹터들이 떨어지고 있나요? 네네. 한국을 본다면은 네. 한국은 이제 반도체가 연초부터 강했고 네. 자동차가 CES를 계기로 해가지고 크게 튀었죠. 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거. 그게 가장 두드러지고요. 굳이 또 얘기하면은 약간 순환매적이긴 하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돈노 독트린이라고. 너는 너 거 살고 나는 내 거 살자. 그러면서 국방, 조선이 좀, 어저께 그저께 많이 올랐죠. 물론 촬영하는 이 순간에,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은 이제 반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가 가장 큰 이슈 같고, 환율이 다시 1470대가 돼가지고, 약간의 경계감을 일으키는 게 대한민국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4,700, 올 연초에 4,200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주 단숨에 돌파했는데요. 슈퍼랠리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뭐고 강세장 앞으로 지속되는 걸까요? 네, 가장 큰 건 반도체죠.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이 말이에요. 네. 불과 우리가 지금 12월 달 촬영했는데 그때하고 한 달 사이에도 무려 20%, 30%가 높였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게 원래 100조 정도, 네. 115조, 일부 120조였는데 지금은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준비된 거 보시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됐죠. 1월 네. 8일 날. 잠정 실적이 나와서 20조 나왔습니다. 20조. 예상에 딱 부합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26년도 전망이 원래 120조 정도가 중간 정도였는데 네. 지금 실적 발표되고 나서 업데이트된 게를 제가 그 며칠 전에 했을 때 보니까 평균이 140조입니다. 평균이 140조. 평균이 120부터 150까지 있어요. 이거는 한 분기당 얼마죠? 30 몇 조죠. 30몇 조. 1, 4분기 때 한 30조 가까이 되고 2분기, 3분기는 30조 넘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 이게 삼성전자가 가장 실적을 끄니까 좋고 하이닉스도 네. 80조 정도에 비했다 지금은 110조, 120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뭐 실적이 뭐 한 60조 정도 더해서 합해서 300조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200조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2개월 전에. 200억짜리가 300억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연말 기준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33.6%였어요. 근데 지금 연초 더 올랐잖아요. 지금 한 35% 넘어가요. 그게 견인차입니다. 실적 기반 듣는데 네. 이 실적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 간 거. 오늘 주제 반도체가 왜 올랐는지 말씀드리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좀 다르게 올랐죠. 리레이팅, 로봇, 옵티머스 보셨어요? 옵티머스가 아니고 저기 아틀라스. 네네. 아틀라스발 그 로봇이 한번 훈풍 정도가 아니고 강한 강풍이 불면서 한 레벨 올라가서 주가 레벨이 조금 빨리 생각보다는 빨리 한 4,500이 아니고 4,700 정도 오른 상태인데 금방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네. 거꾸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투자자들 좀 동향은 어떻고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 건가요? 일단 외국인은 네. 그 환율 때문에 뭐 계속 사지는 않고 네. 샀다 팔았다 합니다. 오늘도 환율 때문에 오늘도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빠지고는 있지만은 한쪽 섹터를 파면은 다른 쪽을 다시 삽니다. 약간 순환매적인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거지 장을 버렸다, 한국을. 개인들이 사니까 거기다 대고 한마디로 이렇게 패대기 쳤다 그런 속된 말로 이건 아니에요. 네.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 속도 조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미 포지셔닝을 한 8, 90%는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뚜렷한 캐털리스트 촉매가 있으면은 더 사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두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근데 4,700까지 왔는데 이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요? 여전히 아니면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만으로도 뭐 300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봐야 되나요? 이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한번 제가 준비한 것 한 6가지 질문을 네.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 달 전에 12월 중순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했던 기본 프레임워크예요. 네. 뛰어내려 할 수 있죠. 지금 6가지를 다 믿으면요. 거의 다 믿으면 5천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그 이상도 가범직합니다. 저희 6가지. 그럼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5천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네. 아니,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네.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6가지 제가 머리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미국이 골디락스 맞나요? 골디락스는 얘기는 경제가 아직은 탄탄해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 데이터 때문에 혹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녹화는 이 순간에 금리 인하를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일부 나왔죠. 네. 상반기는 최소한. 이게 트럼프하고 파월의 갈등이 일파만파 되면은 지금 현재 페드는 금리 인하를 웬만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 며칠 사이에 불거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1월, 3월, 4월 달은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바이오도 조정을 받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장성 있고 돈 빌리는 거. 골드락스가 유지되는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어저께 CPI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낮게 나왔죠. 그거 좋은 거죠. 좋은데 CPI가 헤드라인 이렇게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에 해당하는 거 물가 사람들의 장바구니 물가 먹는 거 푸드라든지 아니면 또 뭐죠 쉘터 또 주거비 이런 거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페드가 그 금리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그 데이터는 네. CPI 전체가 아니고 그거로 봤을 때는 인플레 우려를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약간 일러요. 그래서 페드가 얘기했다시피 인플레 우려가 언제까지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페드는 1분기 지나가면은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걸 믿느냐 이거죠. 인플레 우려가 1, 2, 3번만 지나가면 낮아지느냐. 그 골드락스하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중간중간에 뭐 유동성이 뭐 자금이 뭐 단기 자금이 어쩌고 그게 작년 11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한번 흔들렸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한번 흔들렸는데 셧다운 기간에 이런 유동성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그 좀 우려가 부상이 됐었거든요. 네. 이런 게 없어졌나요? 아니면 또 한 번 일어나면 트럼프 정부가 양적 완화 비슷한 걸로 계속 틀어막나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많이 얘기하는 반도체 관련된 네. 건데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는 결국은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건데 AI 투자가 과열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챗GPT의 생성형 AI 말고 그 다음 달에 나오는 게 CES에 나온 것처럼 피지컬 AI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온디바이스는 비슷한 얘기인데 로봇을 가지고 피지컬 AI로 가는 속도가 충분히 빠른가? 그 속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거 연장선상인데 우리는 워낙 반도체가 따로 메모리가 크니까 그래 해서 반도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마진이 얼마인지 아세요? 메모리 디램 가격 마진이 60%가 넘고 지금 나온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반기에 80%가 됐다. 역사가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반도체 놀았다. 이건 팩트예요. 네. 반도체가 놀았다는 건 팩트 맞아요. 근데 더 올라가고 하는 데서하고 혹시 신경 쓰는 건 이게 추가 상승 각도는 이미 많이 올라서 둔화되나? 아니면 고객들이 와갖고 지금 뭐 1년치 하겠다, 뭐 현금 내겠다 난리 치는데 오버 부킹,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은 없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 퀘스천 한번 달아보고요. 맨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이슈죠. 아까 환율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갖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1480 가던 게 1330까지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어저께부터 1470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화 약세가 다시 우려가 올라오면은 정부가 또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4월달 이후 되면은 우리나라가 뭐 국채 지수, 본드 그 전체 글로벌 본드 지수 가입하면서 네. 우리 달러가 좀 유입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분기가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인데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가? 이런 6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올라가면은 뭐 방송할 때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노란 줄 친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 줄 친 거. 인플레가 1분기 정점으로는 분명히 둔화되는가? 그 다음에 반도체가 논하는데 추가 상승 각도하고 혹시 오버부킹이 나중에 연말에 있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원화 약세는 진짜 틀어막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자성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느낌표보다는 물음표 비슷하게 하고 노란색을 부여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완벽함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4개는 믿고 3개는 좀 지켜보자. 시간을 지켜보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원래 생각해서 이맘때는 한 4,500 정도 1월달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워낙 좋고 돌다 보니까 그보다 좀 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싸냐 안 싸냐 우리 작가님의 핵심에 대해서는 워낙 실적이 전망이 높아지니까 정확히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EPS가 얼마인지가 정확히 계산이 안 돼요. 대충 5천이 되면은 12배는 아닌 것 같고 11점 몇 배 되는 거예요. 5천이 되면 11점 몇 배는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고점 맞아요. 근데 우리가 릴레이팅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고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천 정도는 뭐 요거 대충 한 5개 정도 믿으면 시간을 두고 가볼 수 있는 거 아니냐. 1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 1분기 중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다 보니까 코퍼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시장도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Gradually and then suddenly. 하면 무슨 말이 돼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생각났어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가지. 사람들 심리를 물어봐야 돼요. 네. 야, 있잖아. 요즘 장이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잖아. 점진적으로,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올라간다고 사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훅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훅 빠졌다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야지 아까 곧보스인가 무슨 인보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그건 아니라 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에요. 1호는 아닙니다. 1호는 아닌 이유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첫째는 가장 큰 건 실적이 너무 좋아서 네. 실적과 함께 회사들이 전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있죠? 1월 말에 1분기 전망을 해주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데 폭발할지는 모르지만 점점 갑자기 호꾸라지는 게 1월 달에 있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1분기는 금리 인하가 미국이 금리 인하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걸 뚫고 지금 주가가 버티잖아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게 트럼프랑 갈등 정도면은 미국의 경제 자체에 대한 포캐스트가 이상한 게 변한 게 아니면은 그냥 펀더멘털로 밀고 나간다. 감세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재정 정책을 풀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이 금방 사라지지 않다면 아마 1월 달은 아니고 1분기도 점진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곧보스하는 건 다소 지금 1월 중순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최근에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투자자 예탁금이 90조 원 돌파하고 활동 계좌가 1억 개 육박하는 현상,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B2 이런 신용문제 잔고 급증이 있는데 이런 현상 시장에 뭐 잠재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죠. 그래서 종목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가면서 그거 따라가니까 뭐 현대차 가고 뭐지 방산 가고 방산 가니까 갑자기 오늘도 삼성전자 가고. 그렇죠. 이게 아까 증시가 꼬꾸라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금방. 그런데 이건 있어요. 다시 한번 증시를 얘기하는데 아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미 많은 기대치가 개별 주가적으로 녹아 들어간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섣불리 어떤 한 종목에 지나친 확신을 가져서 거기다 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탄약을 갑자기 쏟아붓는 거는 절대 레벨이 엄청 편한 레벨은 아닙니다. 그래서 볼까요? 제가 아까 5,000원 얼마인지 갈 수 있다는데 언제나 갈 수 있는데 바로 안 가시잖아요. 일단 증시 자체는요. 지속적으로 증시 랠리가 지속 탄력이 아직 유지될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동시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해요. 어느 한 섹터에 너무 몰빵하는 거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바벨 전략이 필요해요.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포트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35% 된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것들 AI 이런 거 해서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에 한 40% 쓰렸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저절로 5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50% 정도 이상 되는 비중이 있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를 50% 이상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더 산다.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삼성 하이닉스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원자력, 방산, 조선, 변압기 이런 것들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I 말고도 또 테마가 있죠. 뭐죠? 미국의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거기에 따라서 돈노 독트린에 따라서 수혜받는 게 뭐죠? 방산, 조선, 원자력 이런 쪽이에요. 그거는 반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반도체가 50%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같이 바벨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걸 거꾸로 가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다. 그러면 주고받고 하니까 지금은 탄력은 좀 약화되네요. 왜? 목표 주가에 거의 80% 이상 90% 가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이 오늘 좀 빠졌다 이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최근에 며칠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와 괴리가 10% 안짝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늘 사면 또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증시 탄력이 약간 낮아질 수도 있다. 5천을 가더라도 5% 남은 거잖아요. 왜 탄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냐면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공부가 됐어요. 12월 초, 중순, 1월 초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계산을 많이 하고 어닝에 대한 추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익 추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좁혀졌어요. 아까 보셨어요? 삼성전자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140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딱 140 되면 더 올라가야 되는 주가 바로 간 거잖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와이드 레인지 크게 벌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망이 내로 좁혀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인식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비슷해지면 업사이드는 그 전보다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장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추정도 좁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추정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악유가 될 수 있는 주식에 내러티브가 붙은 주식이 못 간 주식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러티브가 익숙해져 있고 이익에 대한 전망이 과거에 위아래가 50%인데 20% 좁으면 그만큼 좁혀지는 만큼 탄력은 둔화된다. 이거를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지금 1월 중순이 지금 유망 섹터로 어디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정리부터 하고 간다면요. 일단 이거 모의포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노멀한 케이스입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반도체는 한 50%, 55%. 그다음에 방산, 조선, 원자력, 변압기도 끌 수도 있는데 변압기가 반도체가 충분히 가고 나서 변압기가 따라갈 수 있는데 변압기가 반도체보다 더 리더십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는 방산, 조선, 원자력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이제 옛날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로봇과 자율주행 개념으로서 현대차, 기아 포함해서 옆에 있는 거러지 다. 그리고 기타는 제가 원래는 기타가 아니었어요. 바이오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 다른 섹터가 충분히 갔을 때 이 기타가 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기타가 부상하기 어려워서 섹터로 보면 반도체 반 이상, 조선 방산 원자력 한 20%, 자동차 중심으로 한 10%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할 것 같고 그럼 현금이 남는 게 20% 이내가 되겠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섹터에서도 좀 유망하다 보시는 종목들도 있나요? 유명하다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유명하죠. 리레이팅 되는 거니까. 두 개가 가장 유명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노 독트린. 먼노 독트린 아니고 그 독트린은 뭐냐면 시진핑 당신 대만을 바로 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하지만 나도 대만에도 신경 안 쓸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가. 그 다음에 푸틴한테는 그래 우크라이나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평화협정해. 나중에 네가 야욕을 갖고 뭐 유럽을 어떻게 하고 나토가 어떻게 붙을지 나는 일단 손 좀 떼고 있을게. 유럽도 알아서 방어할 텐데 니네들이 합의를 하든지 말든지 해. 나는 좀 손 뗄게. 대신에 뭐죠? 미국,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얘기한 건 여기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거, 뭐 브라질에 쿠바, 뭐 저기 그 멕시코, 그다음에 뭡니까 얼마 전에 했던 베네수엘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이 얘기잖아요. 이게 돈노 독트린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처럼 서유럽에 가서 동유럽에 가서 야 너네 GDP의 3% 이상 5%는 궁극적으로 방위 산업에 써야 되라고 막 강압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엄청나게 방산에 대한 투자를 27년도 회기년도 거를 1조 6천억 달러로 엄청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늘면은 뭐 미국이 투자를 늘면은 미국의 방산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에 우리가 팔릴 수도 있죠. 항공기 같은 거 팔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미국이 그렇게 들면 딴 나라들이 그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방위 투자를. 그러면 이제 한국이 가장 납기가 빠르고 가장 해외 구축도 이제 점점 하는 거니까 이전에 작년 여름 가을에 있었던 그 랠리 다음에 방산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연말 되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걸 뚫게 되면은 거래량이 수반되면은 이거는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 한 2, 3% 빠지는 것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은 추세가 다시 올라간 게 충분하다 해서 꺾인다 이렇게 보기에는 돈노 독트린과 같이 손을 잡고 간다. 조선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그전에는 일단 AI 관련되는 원자력과 변압기도 있는 거죠. 그것도 키 맞추기.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돈노 독트린 관련되는 키 맞추기. 요게 한 섹터가 있는데 이 방산 조선 원자력이 아주 새롭게 뭐 유망하냐? 뭐 3개월 사이에 그런 거 없죠. 반도체는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 네. 오늘 주제. 반도체가 폭등한 얘기를 오늘 주제로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거하고 아까 그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포함해서 로봇화된 거는 이건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망이 어떠냐고 좀 오늘 1월달 중순 이게 아니고 길게 봤을 때 전망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방원이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쉬고 있었는데 올해 또 다시 뭐 반도체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꽤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춰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라든지 저기 뭐 음식료라든지 기타 등등이 지금 바로 같이 동참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딸리는 거죠.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측면에서 이 자율주행과 로봇에서 자동차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잖아요. 오히려 뭐 로봇만으로 했을 때는 CES 이후에 로봇 관련주라고 하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라든가 류일 로보티스라든가 이런 두산 로보티스는 주가 좀 조정도 좀 있었잖아요. 네, 잠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로봇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의 로봇과 관련된 현대차 회사들은 오르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리레이팅 된 거죠. 현대차는 리레이팅. 평가를 달리한다. 로봇 주가로 볼 거냐 말 거냐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로봇 주가의 개념이 만약에 가미되는 거 사람이 동감을 하면은 과거에 PBR이 0.65, 0.7 이렇게 갔던 거에서 ROE가 10% 가까이 나오니까 정상화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의 판매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레벨로 가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로봇, 애틀라스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걸 또 팔면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또 현대차 계약하고 이런 리레이팅 스토리를 붙는다면 이것이 1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최근의 컨센서스가 빨리 높아지고 있어요. PBR 1배면은 애널리스트 다른 분들은 45만 원, 48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 목표 주가를 한꺼번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보고 좀 오른 거가 있는 거죠. 물론 자동차 자체 판매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으면은 올라가는데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로봇 택시 포함해서, 그다음 옵티머스 포함해서 테슬라가 엄청 높게 많이 갔잖아요. 450불 갔는데,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가 있죠. 왜 흔들리죠? 자동차가 안 팔린대. 유럽에 50% 줄었대.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영향을 받긴 받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그런 레벨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절대 레벨은 테슬라만큼 증명된 건 없으니까, 아까 아틀라스 로봇 나온다 했는데, 그거 업앤러닝에서 파는 거 보려면 올 가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러티브를 먼저 땡기는 거예요. 6개월 이상 땡기는 거니까, 이런 땡기는 작업은 뭐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되다가 다음에는 이제 그래 넘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체를 보여줘.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번에 선보이고 말고 그거가 보여주는 올 가을에는 좀 테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자율주행 로봇이 현대차의 리레이팅 스토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미 올랐던 레인보우나 뭐 SPG나 뭐 또 하이제나 거기 리레이팅 할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한번 됐으니까 좀 더 확인이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게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그 각도는 조금 달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현대차는 최근 올랐지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거는 약간 예외적인 겁니다. 이거는 왜 많이 올랐나요? 그거는 진짜 현대차가 자율주행하고 그렇게 될 때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게 현대 오토에버라는 그 리레이팅이 가장 먼저 한 게 현대 오토에버예요. 현대 모비스도 많이 올랐던데. 모비스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이거 부품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HM안도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거 두 개는 현대 로봇 모비스하고 HM안도는 현대 오토에버보다는 탄력이 좀 덜하죠. 그게 이제 각자의 원래 생산하는 제품에 의한 밸류가 있기 때문에 밸류를 타려고 정도로 이 애딩하는 것이 좀 약한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개 기업 다 지금 로봇 밸류 체인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그룹의 이 계열사의 주식들은 앞으로 좀 좋게 보시나요? 좋게 봅니다. 다만 현대 오토에버는 개인적으로 조금 빨리 오는 감이 있어서 기간 조정이 좀 있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고요. 이게 뭐 28년 숫자가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28년 넘버로 따져도 아마 글쎄요. 28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 PER 50배, 60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쉬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대 H만도도 가고 현대차가 가고 나면 기아도 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밸류를 조금 보긴 볼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 전망 속에서 그러면 제조강국이 한국이 글로벌 로봇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좀 부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 이제는? 이게 파트너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 시설에 투입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셨어요? 아틀라스 로봇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봤습니다. 키도 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태권도하고 뭐 춤추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이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죠. 뭐냐? 실용성을 추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도 5개, 4개 아닙니다. 3개만 했어요. 왜? 3개만 하면서 몸도 완전 360도 돌죠?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비슷하게 했지만 사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옵티마이즈 됐단 말이에요. 그게 더 관점 포인트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차가 쉽게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은 단순히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예상보다 뭐 30% 더 빠지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뭐 이게 3% 5% 이렇게 10% 빠지는 거 가지고 근본적인 방향이 다시 바뀌기는 쉽지 않을 정도의 리레이팅에 일단 초입에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만 한 번 더 여쭤봐. 미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 통과 시 국내 조선주가 맞이할 업사이드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계산이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최근에 그런 나온 것들이 있어요. 연초에 원래 뭐 호위함 아니면 그런 거 군함 말고 호위함 같은 거 보급함 이런 것들이 미국이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태리 뭐 프랑스 해가지고 원래 설계한 방식을 하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납기도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호위함, 보급함 이런 것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그게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합자해가지고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회사가 발주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같이 3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LNG도 있지만은 이 군함 비슷한 쪽, 이 사실은 지금 호위함하고 보급함인데 우리가 액세스하기 편한 거는 호위함이나 보급함이군요. 보급함 이런 거에서는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어느 정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여건이 1월 초부터 확인이 됐어요. LNG는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기본적으로 골든 플리트라 해요. 골든 플리트, 이 황금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존의 전투함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네. 한국도 중요한데 미국이 뭐라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향후 후속함, 처음에 모델 말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선박이죠. 이 군함, 이거의 경우에는 납기가 가장 중요하다. 납기가 가장 중요한데 뭐 이태리고 프랑스고 뭐 다른 쪽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납기를 기준하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중공업까지도 아마 미국 지역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하는 데는 올해는 상당한 수주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예. 조선주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제가 그 한 달 전에만 해도 조선을 얘기할 때는 밸류가 괴리가 있는 거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목표 주가 괴리가 있는 게 가장 큰 게 하나오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이거를 좀 업사이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삼성중공업이 편한 거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좀 눌림목이 있을 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말씀드립니다.